월요일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따끔한 일침 요거 먼저 좀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얘기긴 한데 최상병 특검 그 표결할 때 국민의힘 이탈표 뭐 일단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하나는 있었죠. 김웅 의원은 본인이 자백을 했으니까 징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예, 나머지는 모르는데 네. 우연히도 네. 그게 왜 111 플러스 무효표 111 플러스 4. 110, 아니 그러니까 네. 그것만이 지금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네. 이제 국힘 전체 상황이 일단은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같이 한다. 네. 일단은 뭐 탄핵으로 가는 탄핵 열차가 시동되는 거는 안 되겠다. 네. 했는데 참 우연찮게도 그날 저녁에 바로 대통령의 직접 전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게 그 전날 나오거나 했었으면 아마 부결 못 시켰을 거예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긴급 의총이 나서 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근데 이제 뭐 지금 국힘의 자세 자체가 자기네들이 뭐 축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마 다음번에는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네,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 전화 통화 부분, 네. 그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볼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대통령실 측에서도 물론 국힘에서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부인했던 거를 다시 시인하잖아요. 처음에는 경로 없었다. 예. 그런 거 없었다 그러더니 경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통화 같은 거 없었다. 없다, 구체적인 지시 없었다. 아니 통화해가지고 야단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 중에 지금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직접 이 관련자한테 전화한 정황 이 부분인데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해병대 수사단을 야단친 거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불가능한 얘기죠. 야단 쳤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뭔가 지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기자회견 때 나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왜 그런 일에 최상병을 투입했느냐 가지고 경로했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예. 뭐냐면 그건 완전히 피의자가 미리 은폐하는 전략을 쓴 거예요. 그거였다 그러면 그게 벌써 한 보름 지나서 그런 야단을 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8월 2일 사건은 예. 아니 이첩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첩된 날에 3번이나 통화를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3번 통화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날 아마 윤석열 정권 이래로 가장 바쁜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안보실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김명현 행안부 장관, 예. 네네, 그렇습니다. 너무 옛날로 들어가서 이상민 네. 장관. 네. 그 다음에 김명현 경호처장, 예. 안보실장, 예. 뭐 다 같이 그날 여러 통을 서로 전화 걸고, 그게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며칠이 계속된 거예요. 네. 그거 보니까 그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더 경로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장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한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박정훈 단장은 그거는 만약 쿠데타로 본 거나 다름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보면 7월 31일 날 이첩하지 말라고 아마 지시를 했는데 8월 2일 날 이첩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또 더 경로를 한 거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가 되니까 온데 지금 다 통화가 되는 상황이었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난리가 아마 그런 난리가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리더가 이제 뭐 단순하게 야단치거나 뭐 화를 내더라도 힘든데 대통령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수보회의에서 이걸 꽝 쳤다는 정도인데 그 이후에 이게 뭐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집단 항명이라고 본 거 아니에요. 수괴라고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경로했다는 얘기죠. 대통령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항명이고 집단 항명 수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아마 집단 항명이라는 말 자체는 만들어냈겠죠. 국방부에서 또 안보실 쪽에서.
이걸 어떻게 이걸 막아낼 수가 있느냐, 이첩한 걸 어떻게 회수할 수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마 그걸 만들어냈겠죠. 네. 설마 대통령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그건 통화 기록이 나올 때까지는 모릅니다.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이제 이게 최상병 특검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검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이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부인한 것도 있고, 대통령이 예전에 이태원 때도 그랬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물어라. 일괄적으로 가령 행안부 장관이나 서울시나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책임질 사람을 물어라. 딱딱 물어야 된다. 이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를 조금 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 측에서 아마 좀 더 작업을 한 게 아니냐. 그 대통령실의 외압이라고 그랬다가 네. 이게 직접 통화가 된 거니까 이거는 대통령 자체가 외압의 몸통이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왜 이런 것까지 했느냐?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이렇게 빼주기 위해서 한 게 무슨 이유냐? 그러니까 여기서 구명 로비설이 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전체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정황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국기문란도 이런 국기문란이 없죠. 국기문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게 22대 국회가 빨리 진행된다 하더라도 한 8월, 9월이 돼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아마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지 몰라도 지난주에 갤럽 조사 보면 21% 지지율입니다. 네. 이제 문제는 만약에 더 떨어져서 앞자리가 10%가 되면, 때가 되면 이게 레임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면. 그러니까 박근혜 국정농단이 네. 있을 때 그때가 25%까지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예. 그것보다 낮으니까 위험 신호로 분명히 보는 걸 테고요. 24% 됐다가 21% 거부하면서 21%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아무 변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더 터져 나왔는데 지금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김건희 여사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외유를 나가면 여기서 되겠습니까?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일본은 네이버 라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초계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우길기까지 쓰겠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좋은 요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질 위험 요인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아마 이번 주말부터 이번 주말부터? 금요일날 주말부터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30대 40%는 한 자리 지지수예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도 응답한율을 보니까 정확하게 3, 4, 3으로 네. 보수 진보가 3, 3. 예. 그다음에 4 중도가 제대로 답을 하고 이건 뭐냐면 보수의 결집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이런 위험 요인이 있으면 보수 쪽에 더 결집해가지고 응답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응답을 못 하겠는 응답 거예요. 자체도 못 한다. 왜 못 하겠습니까? 아하. 부끄럽다. 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또 탈당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이게 탄핵 국면을 조금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겠다면 그거 건배한 지 얼마 됐다고. 워크샵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날 가서 네. 더군다나 우리 훈련병이 연결식 한 날 그날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건배하고 그런 건배사를 하고 이게 뭐 저는 어떻게 봤냐면 비굴해 보이더라고요. 비굴하다.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국힘한테 매달려서 니네들이 108이 똘똘 뭉쳐야 특검도 없고 그래야 탄핵도 없고 그러니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거기서 국힘 의원들이 거기서 뭐라 그럴 수는 없고 나왔는데 상황이 심각지 않게 돌아가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른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동훈 변수라고 봅니다. 아, 어떤 왜냐하면 내용이죠? 예. 한동훈이 왜 지금 1위로 나오잖아요. 네, 자기 지지율을 당대표 1위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힘 내에 누구도 반기를 못 드는 거예요. 탈당하라는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 하고 있으니까 네. 그나마 한동훈은 자기의 꿈도 있고 그나마 한번 약간이라도 반란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마도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이 부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한동훈 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금 당내에서도 아마 설왕설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탈당과 그다음에 이른바 개헌으로 네. 인한 임기 단축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잖아요. 2016년 당에서. 10월 달에 문제 생긴 당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제안했었어요. 겁니다. 예.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에서는 국힘 쪽에서는 탄핵만큼은 안 되겠다. 탄핵 말고 다른 개헌이나 다른 걸 할. 탄핵하다가는 지난번처럼 지리멸렬하게 또 예. 분열되고 그러는 꼴은 못 보겠다. 그러니까 그 다른 수를 쓰자라고 하는 거로 돌리는데 그래서 전부 지금은 정말 너무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인다. 국민의힘 뭐 대통령실 다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다 위험해 보여요. 뭐냐면 지금 이제 국민의 분노가 점점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서 왜냐하면 당시에도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기를 확실하게 하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아마 조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때. 대통령 예. 때.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결국은 탄핵까지 갔잖아요. 아마 이번 경우에도 그렇게 개헌으로 해가지고 임기 단축하고 하는데 국민의 분노가 그렇게까지 견딜 수가 있을까? 아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자꾸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는 게 이거예요. 총선 끝난 지 2달 됐잖아요. 네. 2달 동안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변한 거 아무것도 없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영수회담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했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지금은 이제 거부권으로 깔아뭉개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잠잠해지면은 또 딴짓하고 예. 잠잠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윤석열 정권 검찰총장 출신의 이게 일종의 특성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데 그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여당도 좀 같이 가는 상황이니까 지금 원구성 관련해서도 지금 이견을 좀 좁히기는 어려운 상황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21대 국회에 처음에 같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넘어 걸려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18개 상임위를 다 그냥 그렇게 됐죠. 여당에서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는 결국 11대 7로 배분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도 이제 뭐 온갖 거를 가지고 이제 발목 잡기를 하는 건데 국힘의 특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는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봐줘온 게 있었고 21대 때는 더군다나 이제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여당이었죠. 여당이면서 네. 다수당이었기 그래됐죠. 때문에 네. 다르네요. 그렇기 좀. 때문에 조금 이제 봐줄 수밖에 없는 여론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1대 국회가 너무너무 무기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안 되겠다. 이제 국민의 여론도 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 준 게 뭐냐. 192석 만들어줬으니까 야당이 제대로 국회 역할을 해라. 윤석열 정권 거부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싶습니다. 법대로. 그러면 법대로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국회법 7일 날 7일 날 표결로 국회의장, 상임위 표결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18대 0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되겠죠, 거죠. 아마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국힘에서는 네. 상임위원장을 아무도 후보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상임위원장에 그러네요. 대해서 예.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21대 때 초반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한 달쯤 지나가지고 그렇게 했죠. 예. 네. 어떻게 될지 또 민주당이나 또 야권 입장에서 빨리 좀 특검법을 하려면 뭐 원구성이 먼저 돼야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요, 저는 국힘이 하는 모든 이런 예. 것들은 그냥 생쇼예요. 쇼가. 저는 왜 그러냐면은 예.
특검 거부에 대한 거, 수사관 거부에 대한 거,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든지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약간의 소동이지 그야말로 정말 영양가가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겁한 짓을 더 이상 국회에서도 네.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모를까요? 국민들 알죠. 다 알죠. 다 네, 알죠. 다 알겠죠. 네. 자,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 종합특검법 발의를 했고요. 최재형 목사 좀 전에 저희하고 방송도 같이 출연해서 네네.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 받으면서 명품 화장품, 샤넬 그 화장품을 건네면서 포장지 뜯어서 하기식 좋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커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참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보도가 된 거에 네. 의하면은 디올백은 네. 아니라 샤넬 화장품. 화장품을 네. 열어봤다고 그러는데 예. 그것도 옆에 있는 수행원도 2명이 나와서 당시에 코바나 컨텐츠의 네. 직원이었다는 사람들인데 보라고 뭐 이랬다는. 네. 정말 쪽팔리지 않습니까? 예, 정부인이. 창피하다. 예. 정말 그리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뇌물성이라는 걸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보이는데요. 예. 본인이 쓰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만약 거기서 그게 확인이 됐으면 당장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몰상식의 표본들이에요. 안팎이. 이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죠. 지금 이번에 내놓은 그러니까 게 종합 같이 가야 특검이기 된다고, 때문에 다 디올백과 이게 다 종합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약간 조율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디올백에 대한 뇌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에 관련된 도이치 것도 모터스도 있고, 양평 고속도로도 양평 고속도로도 있고요. 있고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국기문란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정농단 쪽에 더 가까운 네.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대통령실 소속입니다. 그잖아요. 제1부속실 없습니다. 그렇죠. 부속실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이렇게 계속해서 있는다는 건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농단이 있을 수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종부세 개편 논의 대통령실 완전 폐지 카드를 좀 꺼내들었는데 아마 가장 또 전문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네. 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설왕설래가 있을 수가 네.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집값이 올랐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율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나온 거는 박찬대 의원 안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해 주자.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세대 주택 세 세대를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예. 세 개를 다 합해봤자 김건희 여사가 보유한 아크로비스타 하나보다 못해요. 근데 저는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는 안 내고 있으면 내고 그러면 있고. 이게 형평성이 맞는 것이냐. 말이 안 맞죠. 예. 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1가구 1주택이면서도 정말 요새는 30억, 40억, 50억짜리도 있단 말이죠. 강남에 그러면 비싼, 이제 그런 네. 호화 주택에 대해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많이 완화가 돼서 지금 1가구 1주택이 부담하고 있는 게 한 41만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굉장히 작습니다. 2%, 한 1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완화해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 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민정 의원이 이제 이거를 얘기가 돼서 한번 했었어요. 이거는 네. 그냥 민주당에서 얘기됐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공부를 너무 안 해요. 공부 좀 해야 된다. 공부 안 하고 아하.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예. 이거는 미음칠 같은 짓이다. 아하. 저는 미음칠 이게 뭐냐면요. 아하, 예. 누가 종부세를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이걸 재산세에다가 합산해서 하면은 제일 좋아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왜 그걸 못했느냐? 재산세에 합하면은 세율 자체의 조정이라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네. 원래 종부세의 목적이 이게 형평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국세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방에 교부하는 이 목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균형 발전의 역할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별도의 항목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종부세 여러 가지 조항이 있으니까 없애버리자. 그거는요. 지금 부자 감세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서 하는 건 모르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는 안 더군다나 된다. 고민정 위원 같은 사람이 하는 거는 정말 미음짓이죠. 공부 좀 해야 된다. 아니, 저는 요번에 너무너무 화가 났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 한다 그러면은 저도 당시에 종부세를 세율은 올리되 이런 걸 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 전문 분야니까 자꾸 말이 좀 아니요, 맞습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죠. 미실현 과세이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냈어요. 과세 이연제를 도입하자.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일가구 일주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실현됐을 때 한꺼번에 내는 거로 하자.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나 팔았을 때. 그러니까 매년 내는 건 부담되잖아요. 소득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는 제가 그거는 법으로까지는 못했는데 지금처럼 9억 뭐 12억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문제예요. 절대 금액으로. 이건 뭐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게 올릴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에 되는 데서 이 정도를 낸다. 이게 사회에 기여하는 세다. 그리고 이름 자체를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이름을 좀 더 바꾸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기여세라든가 사회기여세.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거를 청년 주택 만드는데 좀 쓰게 만들자. 그 돈을 갖고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임대주택.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보이죠. 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거 뭐 저기 뭐야 거부하니까 우리가 집권하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아주 저 좀 화가 났습니다. 너무 전문가시니까. 왜냐면 세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치밀하고 정교하고 그리고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또 이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한 300명 전원 국회의원한테 축하난을 보냈는데 또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버리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갔다가 저도 갔으면 이렇게 갔다가 네 버립니다. 문 밖에 갖다 놓는 거거든요. 문 밖에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는 건데 뭐 그거는요 보내는 거는 그건 대통령으로서 300명 일괄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건 일종의 이제 의례적인 거죠. 저는 이제 그것도 그런 의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우리 세금 아니에요. 우리 세금입니다. 그거 하나가 한 7, 8만 원 하거든요. 단체로 샀으니까 조금 쌀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받는 사람은 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보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보낸 거라고 제가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받으려면 내놓은 거죠. 그런데 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간 대 기간으로 준 거지 개인 대 개인으로 준 거 아닌데 버리지는 좀 말지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기간 대 기간으로 기간 대 무슨 기간이에요? 하나는 대통령이고 하나는 헌법기관 국회의원. 자 그렇게 해서 하면 헌법기관을 존중하는 일부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천하람 의원이나 개혁신당의 3명 의원이나 그렇게 눈치 보고 대통령 눈치 보고 그러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한 것을 부르짖으면서 거리에는 안 나오고 이러는 거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개혁신의 젊은데 좀 그 노회한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거 참 못마땅합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뭐 그런 거 하려면 그냥 마련을 하지. 또 왜 저기 난에다 물 주는 거는 왜 보여주냐. 그런 제스처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런 홍보 정치질 하는 거, 그거 참, 그 노예하고 퇴행한 정치질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번에 좀 놀라운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 또 노소영 관장 이혼 판결을 했는데 뭐 그 질문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자금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뭐 법원 판결의 뭐 이유이기 때문에 다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확인됐다면 그 SK 그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국가에서 국고 환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적으로는 쉽진 않은데 이건 이제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기의 이혼할 때 1심에서 저거 그 얘기를 할까 말까 결국 안 했잖아요.
빠져나갔죠. 그 300억. 그러니까 예. 빠져나갔으니까는 그때가 680억인가 네. 뭐 500, 요번에 예. 네. 그러니까 지금 1조 3천억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한 20배 넘은 거 예, 받았단 20배 말이죠.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2심에서는 명확하게 네. 당시에 기여가 있었다. 그 비자금입니다. 비자금 그 300억. 비자금 예. 300억. 예. 그게 일종의 지참금으로 간 거다. 그다음에 권력의 여러 가지 비호도 네. 있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 지참금의 300억의 효과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종의 비자금을 인정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로 국민으로서는 야 그거 가지고 자기 개인으로 저기 갈 수 있느냐. 네. 다만 이제 이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이른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뭐 무슨 부정 뭐 국고 환수법이 전두환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전두환법이 예, 있는데 예. 그게 1992년에 네, 만들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건 이게 이전이고. 그렇죠. 예, 예. 이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률로서 하긴 좀 쉽진 않아요. 법률로서 이게 이제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죠. 새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노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이제 환수 당하기는 싫을 테니까 네. 뭐 이제 이걸 공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아마 여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그대로 남겨놓고 우리가 왜냐하면 전두환에 대해서도 네. 환수법을 만들어서까지 했으나 결국은 환수를 못했잖아요. 못했죠. 예.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법원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이게 옛날 일이라고 그래서 하느냐. 그럼 우리가 일제시대 때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를 통해서 환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굴뚝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정치권 향해서 따끔한 일침, 시원한 일침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